이번 수업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밸루에이션 보트를 베이스로 해서 캔에 대한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캠퍼스에 있어서 노드로서 사용되는 것은 32비트 프로세서인 이밸루에이션 보드가 있겠고요. 반대쪽에는 캔 어널라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모니터링해서 캔 데이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마스크와 필터를 동작해서 데이터가 전송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실습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론적인 베이스를 미리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밸루에이션 보드는 SMC21이라는 보드가 있고요. 여기에 캔버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SMC21이라는 코텍스 M0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라터미널이라는 창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SMC21에 입력되는 데이터 혹은 출력되는 데이터를 테라터미널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른 쪽 노드로는 캔 어널라이저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캔 어널라이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프레임 혹은 리모트 프레임,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캔 어널라이저에서 제공하는 GUI 별도 툴이 있습니다. 이런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스크와 필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잠깐 제가 캔 어널라이저 세팅 방법,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보드의 프로그램 다운로딩 방법, 그리고 테라터미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연결에 대해서 잠깐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인 제 화면으로 강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 어널라이저를 윈도우 화면에 있는 이렇게 생긴 것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는 비어있는 캔 어널라이저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화면 중에 셋업을 가서 하드웨어 셋업을 누르게 됩니다. 하드웨어 셋업을 누르면 거기에는 캔 비트레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캔 버스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트 퍼 세크, 초당 몇 비트를 전송할 것이냐, 속도에 대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베이스에서 500K bps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드렸죠. 그래서 하드웨어 셋업에서는 캔 비트레이트를 500K bps를 셀렉트하고 셋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캔을 동작시키는 모드는 스테이터스가 노멀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셋을 누르시고, 그리고 버스 터미네이션 컨트롤은 스테이터스가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할 거다 해서 ON을 선택하고 셋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툴스에 가면 롤링 트레이스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링 트레이스를 창을 누르면 이러한 빈 스페이스 공간이 나옵니다. 이 공간에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데이터가 나가는 것들이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랜시버, 리시버 역할로서 롤링 트레이스가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툴스의 트랜스미터를 누르면 실질적으로 ID 값, 그리고 데이터 랭스, 데이터 값을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전송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트랜스미터는 마찬가지로 전송하는 스페이스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캔 어널라이즈가 실행이 다 끝나면요, 이밸루에이션 보드에서도 통신 포트를 초기화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테라터미널을 처음에 더블 클릭하면요, TCP/IP 혹은 시리얼 통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에 혹은 노트북에 연결이 되면 컴포트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셋업에 가서 시리얼 포트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시리얼 포트를 누르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SMC21이라는
32비트 프로세서가 CAN 드라이버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테라터미널에 UART로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은 프로그램적으로 우리는 115,200 bps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15,200을 누르시고요. 룰 세팅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테라터미널이 다 준비가 되면 이밸리에이션 보드에 USB 커넥터 위에 리셋 스위치가 있습니다. 리셋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코텍스 M0라는 칩이 초기화되면서 처음에 프린트 F문으로 UART 통신으로 테라터미널의 데이터를 보내주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CAN 데모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1번을 누르면 메시지가 전송될 겁니다 라는 초기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CAN 어널라이저는 별도의 GUI 환경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보드는 테라터미널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 사이의 데이터가 수신되는 것들을 일일이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테라터미널에서 1번을 누르면 SMC21 엑스플래너 이밸루에이션 보드에서 메시지를 내보낼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냐면요. 실질적인 ID 값, 즉 0x469라는 아이디를 CAN 어널라이저를 내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데이터 랭스는 8개, 즉 8바이트를 내보낼 것입니다. 데이터 값은 그냥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데이터는 임의로 내보냈고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ID, CAN ID가 0x469 ID로 데이터 8개를 CAN 2.0b 프로토콜로 내보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코드에서 어디에 해당됐냐면요. 메인 함수에서 프린트 메뉴라는 함수가 실질적으로 테라터미널에 초기 화면을 뿌려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테라터미널에서 1이란 값을 UART 통신으로 이밸루에이션 보드로 전달하면 그것을 1이란 값을 수신을 받으면 CAN은 다시 Transmitting Message Success라는 메시지를 내보낼 것입니다. 메시지를 내보내고 마찬가지로 이때 메시지는 0x469라는 아이디의 데이터 랭스 8개, 데이터를 8개를 CAN 어널라이저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CAN 어널라이저에서는요. 실질적으로 그 값이 롤링 트레이스에 기재가 됩니다. 0x469 8바이트가 들어왔다. 데이터는 8바이트의 값들이고 실제 타임 스탬프는 이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CAN 어널라이저의 트랜스미터 창에서 ID를 250, 데이터 랭스를 데이터가 하나겠죠. 값을 그냥 1로 입력하고 send를 보내면요. 보낸 값이 이 롤링 트레이스에 tx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id는 250, 데이터 랭스 하나, 데이터는 1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SAMC21이라는 이밸루에이션 보드에는 250이라는 id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랭스는 하나고 메시지 값은 1입니다. 라는 이러한 CAN 어널라이저 보낸 값이 수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CAN 어널라이저와 테라터미널 즉 이밸루에이션 보드가 서로 데이터를 CAN 2.0b 베이스에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CAN 어널라이저에서 ID 250부터 257까지 데이터 랭스는 임의로 넣어도 됩니다. 데이터 랭스에 맞게 데이터 값도 임의로 넣어서 send 보내면 실질적으로 보낸 데이터가 tx가 이 롤링 트레이스에 이렇게 ID 250, 251, 252 결국 257까지 8개의 ID가 이밸루에이션 보드로 전송되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값을 내보내면 이벨루에이션 보드는 받은 것을 테라터미널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51을 보냈으면 251이라는 아이디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데이터 랭스는 2개다. 그리고 값은 뭐 0x, 01 혹은 뭐 어떤 값들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데이터가 들어온 값들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53을 보내면 그 253에 대한 데이터가 랭스가 3개다. 3개가 들어올 거고 값은 각각 1, 2, 3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1, 2,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력할 때 이 테라터미널이 아니라 여기 그 can analyze에서 입력할 때는요. 16진수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0x는 타이핑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0x는 타이핑 안 하고 입력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6진수 AA는 그냥 0x AA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AA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55는요. 55가 아니라 16진수 55입니다. 뭐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번 실습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can analyze에서 실질적인 id 값을 이벨루에이션에서 보낼 건데 can에 보면 이벨루에이션 코드에서 마스크 값을 250부터 255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값은 들어오더라도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먼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np랩 x id에서 우리가 프로젝트 화면을 보시면 이런 ATSMC21 제18A라는 클래식 캔이라는 IC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키트 윈도우를 누르니까 연결이 돼 있다는 SMC20이라는 키트가 보이면 실질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빌드 옵션은 여기가 있죠. 빌드 옵션을 이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다운로딩은 프로그램이 다 되면 다운로딩을 이걸 하면 칩의 다운로딩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미리 다운로딩을 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일 먼저 can analyzer 세팅은 셋업에 하드웨어 셋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러한 창이 나옵니다. 창이 나오면 can 비트레이트를 셀렉트 하게 되면 500K bps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여기요. 그리고 세팅 누르고요. 그리고 can 모드는 스탠다드 노멀 모드예요. 그래서 노멀 모드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터미네이션 버스 종단 컨트롤을 항상 ON을 시키시면 됩니다. ON을 하고요. 그리고 툴스에 가서 놀링 트레이스를 누르게 되면 이 놀링 트레이스가 이겁니다. RX, TX의 데이터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링 트레이스 밑에 트랜스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can analyze에서 데이터를 이벨루에이션 보드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테라터미널은요. 셋업에 가면 시리얼 포트가 있어요. 시리얼 포트. 여기에서 115,200이 있죠. 얘를 세팅을 누르고요. 그리고 세팅을 누린 다음에는 반드시 한번 리셋 스위치를 눌러줘야 됩니다. 리셋 스위치. 이벨루에이션 보드의 리셋 스위치. 그 상태에서 제가 하나씩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벨루에이션 보드가 테라터미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제가 1의 값을 누를게요. 그랬더니 1을 누르는 순간 메시지가 전송 메시지가 성공됐습니다 라고 테라터미널에 나오고 can analyze에서는 id가 489라는 id가 수신이 됩니다. 수신이 되고 바이트는 데이터 랭스는 8개, 값은 0부터 8까지의 값이 들어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can analyze에서 id를 제가 250이라 놓고요. 데이터 랭스를 3개를 넣을 거예요. 하나는 ASCII 값이니까 그 헥사 값이니까 AA, AB 혹은 AC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값을 입력하고요. 입력한 다음에 send라는
send라는 전송을 보내겠습니다. 보냈더니 여기 테라터미널에 실질적으로 메시지가 250의 아이디가 데이터 랭스는 3개고 값은 AA, AP, AC 값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이벨루에이션 보드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요. can 드라이버가 먼저 이 can high, can low의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UART로 can 컨트롤러에 이 데이터를 전송해 줍니다. 그럼 can 컨트롤러에서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베이스로 해서 이 값을 분석을 하고 그것을 다시 테라터미널에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can analyze에서 실제 내가 내보낸 값 250 3바이트 AA, AP, AC가 나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51번의 아이디예요. 값은 데이터 랭스는 두 개로 갑시다. 값은요 11, 13이라는 것을 한번 내보낼게요. 내보내는 순간 251이라는 밸류 값이 들어왔고요. 랭스는 두 개, 그리고 값은 11, 13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내보낸 값이 251이 나오고 11, 13이 내보내졌다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아이디를요. 300이라는 걸 넣을게요. 우리 300은 마스크와 필터에서 할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300에 데이터 랭스를 8개를 보내볼게요. 8개. 이번에는 값은 그냥 1, 2, 3, 4, 5, 6, 7, 8 8개의 데이터를 샌드를 해볼게요. 샌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can analyze에서는 id가 0x300이라는 것이 8개의 데이터 랭스의 값은 1, 2, 3, 4, 5, 6, 7, 8을 보냈는데 이벨루에이션 보드는 안 받아요. 왜냐?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것은 필터링을 해서 필터 값만 받아들이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id가 뭐 300 그런 것은 전혀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해볼게요. id를 그럼요 240이라는 id를 할게요. 값은 두 개, 값은 뭐 4455라는 값을 보내볼게요. 보냈으니 can analyze에서는 240이라는 id에 데이터 랭스 2개 4455가 내보냈는데 can analyze에서 내보냈지만 테라터미널에서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240이라는 값을 야는 필터링에서 걸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장된 필터 값은 250, 251, 252, 253 그런 것만 필터 값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러면 이번에는 254라는 아이디를 한번 내보낼게요. 어떻게 되는지. 값은 뭐 이번에도 8개 넣어보내겠습니다. 12, 13, 14, 15, 16, 17, 17 똑같은 거 한번 내볼게요. 똑같은 거 17 이렇게 내보내겠습니다. 8개의 데이터를 샌드를 했더니 실제 254가 나갔고 8개의 데이터가 크기가 나가고 값은 이렇게 된다 라고 can analyze를 내보냈잖아요. 그랬더니 can analyze에서 내보낸 값이 can 드라이버에 거쳐서 can 컨트롤러에 거쳐서 다시 UART로 테라터미널을 전송했는데 254라는 아이디와 값이 8개의 값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8개의 값이 들어왔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일 확장해서 8개 값이 들어와 각각 값은 12, 13, 15, 16, 17, 17, 17 값이 정확하게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55를 한번 넣어볼게요. 255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값이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3개만 내보내 보겠습니다. 3개를 FF 8비트 최대값이니까요. F2 FD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8비트 최대값으로 제가 일부는 넣어놓은 겁니다. 최대값을 넣어놨을 때 보내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255가 날라갔고 데이터 랭스는 3개고 FF, FE, FD다 했더니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좀 내려갈게요. 255는 안 들어와요. 그죠? 이 값은
아이디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255 내보낼게요. 안 들어오죠?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는 제가 리셋 핀을 한번 다시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서 시리얼 통신을 다시 뉴 세팅으로 가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리셋으로 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리셋을 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포트 컴3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8비트, 페리티는 안 하겠다, 스탑 비트는 하나다 라고 해서 뉴 세팅을 눌렀습니다. 뉴 세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벨루에이션 보드를 온오프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드라이브 한번 잡아주고요. 그리고 리셋 스위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셋 스위치를 당연히 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초기화 값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초기화했으니까 1이라는 값을 눌러보면 다시 489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값을 입력을 255라는 아이디에 암바이트에 한 3이라는 값을 한번 내보내 볼게요. 그랬더니 2559는 정확히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제가 이 에버레이라는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과 USB 두 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약간 컴퓨터가 느려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필터 값 2550에서 255까지는 제가 필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캔도 마찬가지로 동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동기화? 비트레이트의 일치화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벨루에이션 보드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500K bps를 했으면 당연히 다른 노드, 예를 들면 캔 어널라이저가 되겠죠. 여기선 걔도 500K bps로 세팅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라터미널로 뿌려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려고 일부러 테라터미널 연결했기 때문에 굳이 테라터미널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굳이 알려면 시리얼 통신 가서 UART죠. 그래서 여기에 115,200 보레이트를 맞춰주는 거, 그리고 비트 값은 8비트, 정지 비트는 하나, 페리티 비트는 없다. 그 정도만 세팅하시면 큰 문제 없이 통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코드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요, 실질적인 소스 코드 파일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C 파일을 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C 파일 속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건데, 처음에 프린트 메뉴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얘가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메인 함수에 가서 프린트 메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디는 48개, 데이터 랭스는 8개, 그 값은 여기 보시면 카운터 값, 메시지라는 값에 값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1을 누르면 1의 값이 들어오면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라고 하고 8개의 데이터가 전송되면 석세스 됐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링커에 가보면요, 링커 헤더 파일 가면 컨피그레이션에 가면 여기 보면 프리프럴에 있습니다. 프리프럴 누르면요, 캔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캔에 보면 PID 캔 제로 헤더 파일도 존재합니다. 헤더 파일에 가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캔에 대한 피포 사이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캔 메시지의 사이즈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일일이 쭈르륵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트 가면 PLL 포트에 대한 값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다양하게 여러분이 좀 학습한다면 캔 통신에 대한 실습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캔에 대한 실습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비트레이트는 일치해야 된다. 캔 비트레이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비트레이트 뿐만 아니라 터미널 종단 저항을
이미 구성을 해야 되고요. 캠퍼스로서의 피지컬 레이어를 완성시킨 거를 확인한 다음에 데이터 통신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실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배포된 키트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